자, 이것도 오실로스코프라고 보시면 돼요. 뭐 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간의 전압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전압이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교류 발전기 하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스테이터 3상이라고 했죠. 3상이 교류 전기가 이렇게 나온댔어요. 첫 번째 스테이터 코일에서 이렇게 첫 번째 신호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차를 두고 두 번째 코일에서 이렇게 또 교류 전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된댔고, 자, 그 다음에 또 시간차를 두고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세 번째 코일에서 이렇게 교류 전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다이오드를 써가지고 어떻게 한댔어요? 이 플러스 방향의 전류는 인가시켜주지만 뒤집어서 들어오는 마이너스, 방향을 바꿔서 들어오는 마이너스 전류는 다 차단을 시킨다고 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출력되는 값은 제일 높은 값인 요 값이 출력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요 값이, 요 값만. 그래서 요 값을 표현한 게 이 그림이에요. 이 짜잔하게 높낮이가 있지만 이걸 전체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봤을 때는 직류 전원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을 다이오드 역할이라고 했는데, 아래쪽 나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는 정류가 되고 하나는 정류가 안 되는 거지. 일부는 정류가 되고 하나는 정류가 안 돼. 정류가 되고 정류가 안 돼. 그럼 뭐예요? 일부 중에 하나가 뭐 정류가 안 돼서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떨어진다는 얘기. 그러면 뭐가 불량일 경우에 다이오드가 일부 불량일 때 이렇게 파형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한 단계 더 넘어서서 다이오드를 이용을 해서 교류를 직류로 정류해 준다라는 거 넘어서서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저렇게 일부 정류가 되지 않는 그림을 보고 문제를 푸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4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치를 작동시켰을 때 동력을 완전히 전달시키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클러치 압력판이죠. 앞판 압력판, 플라이 휠 면에 기름이 묻으면 당연히 미끄러질 겁니다. 그죠? 자, 클러치 스프링 장력이 떨어져. 그러면 제대로 압력이 안 가해질 거예요. 미끄러질 겁니다. 자, 클러치 페이싱 및 페이싱, 그 마찰제 면이죠. 클러치 면, 페이싱 면 압력판이 마모로 미끄러질 수 있지요. 자, 클러치 페달의 자유 간극이 큰 거예요. 자유 간극이 크면 어떻게 된댔어요? 동력 전달할 때 아무 문제가 없죠. 왜? 스프링 힘에 의해서 얘가 작동 레버가 릴리스 레버가 작동하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문제는 뭐야? 얘가 너무 크니까 차단할 때 클러치 페달을 밟았어. 그럼 릴리스 베어링, 릴리스 레버에 닿을 때가 이동 거리가 길다 했잖아요. 길고 제대로 못 민댔지, 릴리스 레버를. 그럼 압력판이 제대로 안 들어 올려질 것이고, 그럼 뭐가 안 된다? 차단이 제대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몇 번 설명드렸었어요. 그죠?